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이 에미라 근황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차를 작년 추석 전에, 그러니까 9월 초 정도에 출고를 받아서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. 근데 거의 한 11개월 동안 길들이기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나름 진짜 빈말이 아니라 밤에 그냥 혼자 한 번씩 타고 나가기도 하고 출퇴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1380km 정도. 예전에 그 안호준님 영상에서 그 영국에서는 1500km 전에 4000rpm을 넘은 그런 로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보증이 안 된다고 그 에린님께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그분 말씀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말을 지켜왔는데요. 저처럼 아직 이 길들이기를 끝내지 못한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이 1500km가 넘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RPM을 막 레드존까지 치고 이렇게 풀악셀 하라는 뜻은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길들이기 같은 경우도 정말 이 환자처럼 생각을 하면 좀 단계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1500km가 넘으면 이제 4000rpm을 서서히 넘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략 뭐 글쎄요 한 6000rpm까지는 써도 되는데, 어느 정도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그 다음에 또 RPM을 조금 더 높여가고, 약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RPM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, 그 GT3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을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몇십 년 묵은 이 토요타 V6 엔진 가지고 좀 오바인 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GT3처럼 한번 길들이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내가 이 차를 뭐 천년만년 탈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차 때부터 막 조진다고 해도 차주 마음이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신차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차의 그 수명을 땡겨서 쓰는 것이라고 그 엔지니어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한데, 신차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차가 설령 내 손을 떠나더라도 다음 주인을 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,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이 자동차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뭐랄까 이 무생물이긴 하지만, 이상하게 약간 그 반려동물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경차든 슈퍼카든 신차 출고하면 길들이기를 하시고, 그리고 또 길들이기 끝나면 오일도 교환 한번 해주시고, 이왕이면 오일 교환은 뮤지카에서.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차를 거의 시내에서만 타다 보니까 6단을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한번 뭐 고속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저기 파주 끝까지 한번 좀 찍고 와볼 생각입니다. 제가 예전에 이 차 자체는 정말 겁나게 낮은데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가지고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뭐 계속 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.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름 좀 적응이 돼가지고 단점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만 스마트키라는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불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동만 버튼 시동이지, 이 도어 열고 닫을 때는 실제로 리모컨을 눌러야 되거든요.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열림 닫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, 어떤 게 열림이고 어떤 게 닫힘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이게 불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해낸 게, 그냥 이 차 안에 귀중품을 놓지 않고 그냥 거의 차를 잠그질 않습니다. 네. 반면 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. 대표적으로는 이 배기음인데요. 볼륨이 막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작지도 않고, 그리고 또 톤도 굉장히 예쁩니다. 해외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이것도 또 볼륨을 키운다고 막 배기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, 뭐 개인적으로는 이 배기음 볼륨 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뭐 비추천하고 싶고요.
이 3.5 V6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흡기 배기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 차가 슈퍼차저, 그러니까 이 터보처럼 매니폴드 뒤에 이제 터빈을 달아서 저항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, 이 슈퍼차저는 흡입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공기를 주입해주는 쪽에만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배기 쪽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GPF도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오일 갈면서 한번 하부를 뜯어봤을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, 이 배터리가 너무 조루해요. 이게 그 292 M3나 997 같은 경우, 특히 997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배터리 차단 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한 2달 동안 시동을 안 걸어도 시동이 잘 걸리거든요.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292나 997 그리고 이 차 에미라에 그 블랙박스를 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글쎄 한, 제가 1년 동안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3주 정도 안 타면 시동이 굉장히 힘이 없이 걸리고, 어떨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번 시동이 걸리다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좀 힘이 약하다. 예. 뭐 뒤에 워낙 공간이 적어서 배터리 용량을 적은 거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리 그래도 지금 2020 한 3, 4년 이후에 출고된 차인데 이렇게 배터리가 약하다라는 거는, 예, 너무 좀 뭐랄까, 영국차답다고 해야 되나, 이렇게 좀 불친절하고, 이게 뭐 페라리도 아니고 그렇게 배터리 컨디셔너를 달아야 되는 것 정도의 차는 아니잖아요. 예. 그래서 좀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는 좀 아쉽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RPM을 한 3,000, 4,000까지 써가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, 가장 이 차의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뭐야, 비 오네. 이 로터스 에미라 이 V6 슈퍼차저 엔진, 그 엔진 감성이 너무너무 심심합니다. 네. 아직 뭐 고RPM을 쓰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제가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, 일단 그래도 한 4000rpm까지는 써본 결과 이 엔진 필링이 너무 심심해요. 제가 그 BMW 역사상 가장 그 변태스러운 292 M3의 엔진과 그 다음에 997 카레라 S의 엔진과 같은 그런 좋은 엔진을 경험하고 나서 또 이 차를 경험해서 어떤 그 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, 확실히 이 차의 엔진 필링은 많이 싱겁습니다. 뭔가 이렇게 4000rpm까지 쭉 올려보면 RPM은 올라가는데 뭔가 막 그 밀어주는 맛도 좀 없고, 이 악셀, 그러니까 이 발로 느껴지는 어떤 엔진 필링도 되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, 이런 이 셰시나 이 서스펜션의 세팅은 정말 최신 중에 최신, 그러니까 너무 독보적으로 훌륭하고, 그 다음에 이 디자인도 뭐 아시다시피 정말 멋지잖아요. 근데 이 엔진과 미션, 즉 파워트레인은 구식 중에 구식인 이 언밸런스한 그 느낌. 차라리 이런 느낌이면은 어떻게 보면 그 2.0 AMG 버전이 훨씬 더 이 에미라의 셰시나 어떤 디자인과는 좀 궁합이 좀 더 맞지 않나. 글쎄요, 뭐 수동 매니아인 분들이 아닌 이상 그냥 에미라는 2.0 AMG 엔진 버전을 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뭐랄까, 이 굉장히 좀 몸살에서 세팅한 그런 흔적이 좀 역력하다,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110km만 더 타면 1차 길들이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아마 이 에미라 엔진오일 교환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은 염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, 좋아요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다음번 에미라 엔진오일 교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